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9, 10월에 잘 될 분들, 운이 좀 치솟을 분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8, 9, 10월이라는 거는 병 5년에 병신월, 정유월, 그리고 어디에요? 무술월까지. 이 병오라는 이 뜨거움이 어때요? 이제는 식어가죠. 식어간다. 식어가는데 여러분들 열대야라는 게 있죠. 열대야. 이번 여름 굉장히 지금 덥죠. 특히 8월 초에 엄청 더웠어요. 40도도 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오라는 뜨거움은 식어가는데 완전히 식진 않았다. 열대야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12월 1월에도. 그죠? 내년이 또 정미년이니까 아직 뜨거움은 남아있다. 그러면 이 병신월, 정유월, 무술월은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 시원함이 있는, 시원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시원함이 예쁘게 있는, 잘 되어 있는 그 사주가 치솟을 수 있다. 운이 치솟을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개운법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그 글자 없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글자를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금이 없으면은 뭐 토가 없으면은 반지하고 저처럼 뭐 이런데 그러면은 그게 개운법이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죠. 그것은 간접적인 부분이고 좀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적극적 개운법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병 5년, 병 신월, 정유월, 무술월은 물상으로 봤을 때 이 큰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지열을 만들어냈고 이제 자기는 좀 지쳐서 또 하나의 태양을 분신술로 만들어내요. 분신술. 그게 병신월이고 그 다음에 정유월은 여기 달이 뜨고 정유월, 그렇죠? 그리고 무술월은 아주 큰 산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시원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열은 뜨겁다. 그래서 함부로 이 시원함을 즐기려다 낭패 볼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 5년 병신월은 또 이게 화가 많고 정유월은 또 병화 입장에서는 겁재예요. 그러니까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 잘 벌 거고, 또 미국은 또 어떻게 각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또 난리칠 수 있고 이럴 때란 말이죠. 태양은 분신술을 부려서 또 하나의 빛을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경제적인 큰 이동이 있고 새로운 부가 탄생하는 시기예요. 뭐 주식시장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전세계 증시, 전세계 경제, 뭐 물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이동이 있고 뭔가 또 한 번 숨 고를 타이밍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8, 9, 10월에 9월, 10월 다 있어요. 8월, 9월, 10월 그 타이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적극적 행태로 가야 되고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유행과 정보, 뉴스 이런 데 귀 기울여야 되는 때가 맞아요. 이 새로운 부의 탄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다 돈 쪽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는 우리 기토가 잘 되어 있는, 기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토가 잘 되어 있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뜨겁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토로 연결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이 병신월 정유월 무술월이. 자, 기토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남 좋은 일 했었다면 이제 나도 잘 될 것이다. 분위기 파악이 되면서 기세가 올라간다. 막혔던 기운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토가 잘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는 거냐? 네? 기토가 잘 되어 있다는 거는 뭐 형충파해를 맞지 않았고 너무 합에 탁 묶여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는데 기해일주예요. 근데 병 5단에 태어났어요. 화생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을축시에 태어났다. 여기 좀 뿌리도 있고. 기토를 뭐 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성이나 비겁이 좀 있는, 아니면 재성도 좀 있는, 골고루 팔자가 좀 있는 기토들은 돈벌이도 잘 될 거고 괜찮을 거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주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인데, 예를 들면 뭐 기축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5년도에 태어났다. 뭐 이런 분들, 기토가 화생토를 받고 있고 또 토생금, 금생수를 하고 있다. 기토가 내 사주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게 기토가 잘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생도 받고 있고 생도 해주는, 응? 그게 잘 돼 있는 사주예요. 잘 될 거예요. 기토가 잘 돼 있는 사주는 어떻게 잘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다음에 뿜어내고, 받아들이고 뿜어낸다라는 것은 뭐죠?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뿌린다라는 거는 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겠죠. 예. 기토. 두 번째는 역시 토예요. 진토, 축토가 또 잘 되어 있다. 이게 다 습토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호일주라서 뜨거워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임진월이라서 좀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 뭐 축,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럼 진이 월지에 있고 뭔가를 좀 움직이려 하잖아요. 병 5년이니까 화생토도 받고 있고, 진토 축토가 잘 되어 있다 라면은 사실은 형충파해가 너무 극으로 달아 있지 않다. 극만 아니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진술충이 있고 여기도 진술충 이러면은 되긴 돼요. 근데 이 과정은 쉽지가 않겠죠. 선생님들 보면은 이 충 없이 합이 없고 합이 없이 충이 없다. 이것은 제가 지은 말인데,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뭔가 이렇게 합이 오려면 충을 한번 맞아야 되고, 충이 오려면 합을 한번 맞아야 되는, 이 합도 맞는 거예요. 합도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리고 사주라는 게 인생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이 잘 되려면 뭔가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야, 내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나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다, 너무 그냥 탄탄대로였다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거의 없어요. 뭐 100명 중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거죠. 충 없는 합 없고 합 없는 충 없다. 그래서 진축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좋은데, 거의 진축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없죠. 뭐 진술이라든지 축술미라든지. 그러면 형을 한번 맞은 다음에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을 잘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한테 사주 보지 말고 저희 술사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AI한테 사주 물어봐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면 되냐, 이거 자꾸 그 AI 잘못 키우다 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미일주인데 신축시에 태어났다. 근데 5달에 태어났다. 오미 합의인데 이게 뭐 충미, 이렇게 충이 이렇게 열리면서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충을 한번 맞아야 되겠죠. 충을 한번 맞고 원진 한번 맞아야지 이 8, 9, 10월에 잘 될 수 있어요.
한번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 뭔가 한번 맞아야 돼. 그럼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개운법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 개운법 적극적 활용이 뭐냐면, 기토가 없다 그러면 기토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수일주예요. 개해일주예요. 그러면은 기토가 뭡니까?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쉽게 가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운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진축이 잘 돼 있는 사주. 어쨌든 한번 맞고 가면은 맞고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또 시원한 이 가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그 변동성이 심하죠.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뭐 날씨 따라간다고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 됐을 때는 저기 되고 저 대통령 됐을 때는 이렇게 바꾸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간목이잖아요. 참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축이 잘 돼 있으면 8, 9, 10월에 잘 될 수 있다. 만약에 형충파해가 너무 세게 있으면 잘 되는 게 나중에 이제 10월에 다 가가지고 아니면 연말에 가가지고 조금 뭔가 얻는 게 있겠죠. 그 과정이 힘든데 그거를 못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경금과 신금이 아름다운 사주. 아름다운 사주는 뭡니까? 금수가 쌍청한 사주. 금수 쌍청. 자, 금수가 쌍청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해 일주인데 또 병달에 또 태어났어요. 근데 병달에 태어났는데 뭐가 있을까요? 자인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병진월에 태어났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괜찮을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양띠여도 내가 또 자시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이 금이 수가 쌍청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경금인데 경자일주고 또 해달에 태어났다. 이 사람이 뱀띠여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금수가 쌍청하다. 그런데 금목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은 사주가 이런 거고,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아름답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국한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목이 상쟁하고 있다 이러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경인일주인데 경인일주가 막 신묘월에 태어나고 또 토끼띠다 이러면 금목이 너무 상쟁하고 있죠. 이러면 안 좋다. 아니면은 토가 많아서 토 다 해서 매금이 됐다. 너무 토가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경진일주고 술월에 태어났는데 무술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술시에 태어났다. 양띠다. 이러면은 토가 많아서 좀 외롭죠. 매금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금인데 신축일주인데 미달에 태어났고, 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진, 술, 또 술, 개띠다. 이건 너무 토가 많아서 금이 외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가 많으면 화, 금, 용 녹아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신금인데 병 5달에 태어났다. 신미일주다. 옷이 태어났다. 이러면은 화가 너무 많아서 그닥 좋지 않다. 금이 너무 많다. 그래도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다. 수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신금인데 신의 일주인데 자월에 태어났다. 근데 임자월이다. 그리고 돼지띠다. 그리고 축시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수가 많아서 이 금이 가라앉는다. 수다 금침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주들 말고 금수쌍청하고 도세주옥 이런 사주들은 8, 9, 10월에
잘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개운법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개운법이라는 것은 내가 기토를 잘 쓰고 경금, 신금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개묘일주예요. 내가 개묘일주인데 개운법은 뭐냐? 기토 아까 잘 쓰라 그랬죠? 1번 평관. 뭐든지 너무 쉽게 가려 하지 말자. 그리고 윗사람과 상의하자. 평관이라는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 그리고 내가 뿌릴 때는 뿌리자. 너무 스크루지처럼 아끼지 말자. 스크루지. 비유가 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진토, 춘토를 잘 쓰자. 진토는 뭐예요? 개수에게 뭡니까? 역시 관이다. 그죠? 개수들은 이 8, 9, 10월에 지킬 것만 지키면 잘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신금을 잘 쓰자 그랬죠. 여러분들에게는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관인을 잘 쓰자는 거예요. 지킬 것 지키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긋남이 없이, 그리고 어떤 문서 사인 이런 것들 잘 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개수들은 잘 되겠죠. 이렇게 자기 팔자를 넣어가지고 개운법을 써보세요. 어쨌든 간에 기토, 진축, 경신금 이렇게 잘 돼 있는 사주는 8, 9, 10월에 반드시 대박 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